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K-POP 데모넌터스 정상 등극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애니메이션 영화라는 제목의 대만 기사와 여전히 K-POP 데모넌터스에 열광하는 대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K-POP 데모넌터스의 인기가 가장 높은 나라를 꼽으라면 바로 대만입니다. 이 영화가 출시 후 지속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고 관련 기사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만 방송 TVBS 또한 특집으로 K-POP 데모넌터스의 히트로 한류가 더 뜨거워졌다는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영화는 액션 장면, 판타지 요소와 K-POP 아이돌 문화를 융합하여 높은 수준의 애니메이션 제작, 강렬한 시각적 스타일, 멋진 더빙, 유머러스한 줄거리와 세뇌 음악을 결합했습니다. 출시되자마자 평단과 관객의 일치된 호평을 받았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는 정말 대단합니다. 최근 K-POP 데모넌터스는 공식적으로 마린 헌터를 넘어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조회수를 기록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가 됐습니다. 넷플릭스는 어제 이 소식을 확인했지만 K-POP 데모넌터스는 출시된 지 겨우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는 30일 SNS를 통해 K-POP 데모넌터스가 역대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 가운데 시청순위 1위에 올랐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넷플릭스 콘텐츠 직계 사이트 투둠에 따르면 K-POP 데모넌터스는 지난달 20일 공개 이후 29일까지 누적 시청 2억 280만 시간, 이를 런닝타임으로 나눈 시청수는 1억 3,240만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리지널 시리즈와 오리지널 영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애니메이션에서는 돋보이는 성과를 내지 못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K-POP 데모넌터스를 통해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역대 애니메이션 1위에 등극한 순위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잦아들지 않는 열기로 인해 장기 흥행작 가능성까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K-POP 데모넌터스의 OST에 삽입된 곡들은 미국 빌보드를 비롯해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차트를 휩쓸고 있습니다. 빌보드가 발표한 8월 2일자 최신 차트에 따르면 K-POP 데모넌터스 OST는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3위까지 올랐습니다. 전투 대비 2단계 상승한 기록입니다. 미국 내 인기를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메인 싱글 차트인 핫백에서는 영화에 삽입된 곡 골든이 2위에 올랐고, 이를 포함한 OST 수록곡 8곡이 모두 핫백에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도 3주 연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에 잦아들지 않는 돌풍과 역대 애니메이션 1위 등극은 넷플릭스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CEO는 이달 중순 열린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다음 단계에서 이 작품이 어디로 나아갈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드 서렌도스 CEO는 또 영화에 수록된 음악들은 가상의 K-POP 그룹에 대한 팬덤을 형성하고 골든과 소다팝은 엄청난 히트곡으로 자리 잡았다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랜 기간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 확실하게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속편도 아니고 실사를 리메이크한 작품이 아닌 오리지널이라는 점에서 K-POP 데모넌터스의 성공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쯤 되면 K-POP 데모넌터스의 2편 제작은 이제 넷플릭스의 공식 발표만 남았습니다. 성공한 작품은 발빠르게 후속 시리즈로 확장하는 데 전략적으로 나서는 넷플릭스가 K-POP 데모넌터스의 시리즈를 어떤 방향으로 이어갈지도 관심을 끕니다. K-POP을 중심으로 음식과 여행, 패션, 뷰티 등 각종 K-컬처를 녹여내면서 한국적인 정서에 근간을 둔 판타지 장르로 경쟁력을 과시한 작품이란 점에서 한류의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K-POP 데모넌터스가 큰 성공을 거둔 후 이 영화의 감독 중인 한 명인 매기강은 앞으로 이 시리즈가 속편이나 외전을 출시하여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라와 조이 모두 탐험할 수 있는 몇 가지 배경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K-POP 데모넌터스에 열광하는 대만 시청자 반응입니다. 핫소스를 보면 베이비 몬스터가 떠오르는 건 나 혼자일까? 첫 번째 에피소드가 극장에서 개봉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극장의 음악 효과 덕분에 더 좋을 거예요. 두 번째 에피소드도 그 극장에서 개봉할 거예요. 처음에 괴물은 꽃에 물을 주기 위해 커피를 사용했지만 나중에 병이 물로 바뀌었습니다. 시즌2가 곧 나올 것 같아.
저는 특별히 소다팝 댄스를 배우러 갔어요. 아시아에서만 한류가 뜨거운 줄 착각했는데 이 영화의 인기를 보면 전 세계가 한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저는 하루에 한 번씩 5에서 6번이나 봤습니다. 하우이스터는 블랙핑크의 뚜두뚜두와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What is Sound Like는 아이브의 Alright와 아주 비슷해요. 골든의 후렴구는 아이브의 아임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사자보이즈를 우연히 만났는데 엑소 러브 미 라이트가 있더라고요. 이 편을 빨리 내라고 돈을 주겠어. 헌트릭스가 비비지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는 건 나 혼자인가? 정말 한류가 대만만 침공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침공하고 있구나. 난 왜 한류를 즐기면서도 배가 아픈지 모르겠다. 제가 인생에서 처음 들은 K-팝 노래는 뉴키스의 스핀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오늘 왜 이제서야 다 봤을까? 또 보고 또 봐야지. 에스파와 똑같지만 SM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이 다릅니다. 하루에 15번씩 봤어요. 처음엔 셋이서 한국어로 야라고 소리 지르니까 겁났어요. 도깨비는 결국 돌아왔지만 진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스핀오프나 속편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정말 2번째 시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번째 시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영화를 몇 번이고 다시 보면서 대사를 다 외웠거든요. 이 노래 진짜 좋아요. 걸그룹 노래 중 엄청 감동적인 노래들 너무 좋아해요. 노래만 좋은 게 아니라 영화도 훌륭해요. 사운드 트랙이 정말 재밌고 멋졌어요. 영화의 줄거리가 깊이 그리고 좋은 메시지가 너무 좋았어요. 캐릭터들도 정말 좋았고 좀 유치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 영화는 정말 재밌게 봤어요. 다시 보고 싶어요. 이 영화 정말 재밌었어요. 3번이나 울었어요. 저를 울게 하고 싶다면 정말 감동적인 영화여야 해요. 그러니까 꼭 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이 영화는 올해의 영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사운드 트랙은 정말 훌륭하고 캐릭터들은 모두 공감할 수 있고 호감 가는 캐릭터들이며 캐스팅은 완벽합니다. 스트리밍 플랫폼뿐만 아니라 극장에서도 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영화 정말 최고였어요. 제가 본 애니메이션 영화 중 최고였어요. 애니메이션, 성우 연기, 음악, 스토리 액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짜릿했어요.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은 최근 영화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꼭 봐야 할 작품이에요. 10점 만점에 10점. 정말 좋았어요. 이런 영화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댓글 반응 잘 보시죠. K-팝 데모넌터스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일본 애니메이션, K-팝 아이돌 문화 그리고 미국 슈퍼히어로 영화가 융합된 새로운 유형의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의 한국 전통 신앙과 K-팝 아이돌에 대한 오마주를 담아낸 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시리즈 전반에 걸쳐 한국 문화와 K-팝 아이돌의 다양한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작진은 K-팝 아이돌의 요소를 흡수하고 변형한 후 한국 전통 문화와 무속 신앙을 더욱 깊이 있게 녹여냈습니다. 요즘 헌트릭스에 푹 빠졌어요. 헌트릭스는 한국 스타가 아니라 영화 K-팝 헌터스에 나온 걸그룹이거든요. 넷플릭스를 보다가 차트 1위를 했다는 걸 보고 바로 클릭했어요. 보고 나서 이게 바로 한국 드라마 스타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K-팝 데모넌터스를 봤을 때 마치 강렬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드라마 자체도 강렬했지만 노래도 정말 좋았어요. 빠른 리듬과 강렬한 팝 스타일이 특징인 한국 노래가 있는 K-팝 데모넌터스는
멋진 영화입니다. 줄거리뿐만 아니라 즐길만한 노래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 대중문화에 관심이 있다면 두 그룹의 음악 모두 꽤 즐길만 합니다. 대만에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란 힘들지만요. 영화 속 노래들은 한국 가수들이 많이 불렀어요. 영화를 보고 나면 마치 콘서트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저도 최근에 이 영화에 푹 빠졌어요. 보고 듣기에도 너무 아름다워요. 모두에게 인기 만점이에요. 오늘 집안일 하다가 다시 틀어봤어요. K-팝 데모넌터스의 하이라이트는 K-팝 문화와 한국 신화가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신선하면서도 풍부한 문화유산을 담은 세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K-팝과 초자연적인 요소를 결합한 이 작품은 놀라울 정도로 창의적이며 시각적 스타일과 음악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진정한 K-팝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라고 할 수 있죠. K-팝 데모넌터스는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 K-팝과 한국 문화에 대한 감동적인 러브레터입니다. 음악과 판타지를 통해 자아수용, 화합, 그리고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K-팝의 전염성 있는 힘과 세계적인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노래에는 힘이 있다는 말은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일상생활에 압도당해 있을 때 영상을 보거나 노래를 듣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주로 영어 시장을 겨냥한 곡이라 가사는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지만 가끔 한국어 문장도 몇 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 K-팝 스타일과 매우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더피와 서시 상품을 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끈 중독성 있는 멜로디뿐만 아니라 K-팝 무대 동작을 따라한 영화적 연출은 음악의 매력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이러한 애니메이션 시도의 놀라운 성공은 한국 대중문화 발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입소문을 타고 퍼지는 멜로디와 반복되는 영어 가사로 가득한 K-팝 데모넌터스의 노래들은 사실상 K-팝의 세계적인 매력이 정점에 달한 작품입니다. 정확한 가사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특정 멜로디는 영화를 본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 음향과 조명 효과가 정말 재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보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애니메이션의 카메라 워크는 걸그룹의 노래 리듬과 애니메이션의 리듬을 완벽하게 조화시켜 노래와 전투 장면에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짜릿함을 선사합니다.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아기 호랑이가 화분을 정리하는 장면이에요. 너무 재밌어서 질리지가 않아요. 호랑이 머리 위에 있는 새눈새도 너무 귀엽고 노래와 춤, 청각과 시각의 이중 즐거움. 디즈니 이제 이 영화에서 뭔가를 배울 때가 됐어요. 이러한 주제는 교훈적인 설교가 아닌 각 K-팝 노래에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K-팝을 듣지 않는 사람들조차 K-팝 데모넌터스의 음악에 공감할 것입니다. 이 영화는 K-팝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동시에 그 메커니즘을 해체하며 현대 스타 문화와 팬덤 열풍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고찰합니다. K-팝의 영향과 한국의 전설을 융합하여 성장 스토리에 적용하고 유머와 진정성 있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섞고 놀랍도록 재미있고 매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디즈니는 정말 한두 가지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골든 너무 좋아요. 일반적인 영화라 볼 수 있음. 이 작품은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던 팀이 제작했습니다. 감독의 거듭된 제작업 요청 없이도 훌륭한 영화를 매우 빠르게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영화의 미완성 부분을 완성해줄 속편이 기대됩니다. 중국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너자2는 해외에서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이지만 중국은 영화뿐만 아니라 가수로도 성공하지 못하죠. 잭슨완도 엄연히 따지면 K-팝의 조각일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K-팝 데모넌터스는 우리 집에서 즉시 인기를 얻었습니다. 넷플릭스 K-팝 데모넌터스에 푹 빠졌어요. 이 영화는 정말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재밌고 강렬하고 진심이 가득하죠. 애니메이션은 정말 환상적이고 스토리는 흥미진진하고 힘이 넘치죠. 음악은 시작도 안 할 거예요. 사운드 트랙을 쉴 새 없이 틀어댔는데 중독성이 너무 강해요. 모든 곡이 강렬해서 내 첫 번째 시청을 마치자마자 앨범 전체를 다운로드 했어요. K-팝 데모넌터스는 K-팝 문화와 초자연적인 액션을 신선하고 흥미진진하게 융합한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생동감 넘치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이 애니메이션은 음악 공연과 강렬한 악마와의 전투 장면 모두에서 에너지를 완벽하게 담아냅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부럽고 배가 아프다. 그러면서도 K-팝과 K-드라마밖에 볼 것이 없다. 넷플릭스에서 이런 드라마는 잘 안 보는데 여동생이 시켜서 봤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영화의 모든 게 딱 들어맞았거든요. 개인적으로 K-팝은 자주 듣는 편이 아니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집에서 영화에 나오는 노래들을 계속 반복해서 틀어놨어요. 소니는 100% 현 시대에 딱 맞는 완벽한 영화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이 영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대만팝은 언제쯤 이런 인기를 얻을까요? 제가 살아있을 때 이런 세계적 현상을 한 번쯤 느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특히 처음에 특정 주제에 대한 암시를 주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조이가 말했듯이 감성적으로 폐쇄적이고 벽을 쌓고 자기 수용 같은 것들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우울증 같은 것들에 대한 꽤 좋은 힌트들입니다. 한국은 정말 K-드라마, K-영화, 손흥민, 김연아, 박찬호, 박세리, 무엇보다 BTS, 블랙핑크 이름만 들어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만은 도대체 이 정도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스타가 존재할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예요. 제목을 보고 좀 회의적이었어요. 너무 진부하게 들려서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에 10번은 봤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정말 중독성 강해요. 뭘 기대해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언니들과 친구들이 이 영화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고 소다팝은 제 유튜브 쇼트 피드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K-팝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지만 뭘 기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흥미로웠어요. 제목 때문에 3G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영화였거든요. 대만은 아마도 영원히 한류의 늪에 빠져 살아야 하는 운명이구나.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대만은 1980년대 후반에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가장 선두 자리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인들이 대만 여행을 가면 약간 무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도 TSMC의 약진으로 반도체 하나로 어깨에 힘을 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소프트 파워 면에서는 한국에 1000분의 1의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30년 전부터 K-팝과 K-드라마를 카피하기 바빴고 스스로 창작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과 일본 또한 K-팝과 K-드라마를 계속 베끼거나 리메이크에 치중하고 있어서 아시아 나라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창의력으로 한류를 따라잡으려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K-팝과 K-드라마의 한류는 잘 나가고 있고 잘 나갈수록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고 정당하게 세계로 뻗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영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